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옷이 자꾸 올라가네. 약간 오프숄더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어깨가 좀 좁아 보여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에 또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날이 조금씩 더워지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주셨던 다이어트 영상을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좀 통통한 체질에 속하는 몸이었고 제가 161인데 63kg까지 이렇게 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0kg 정도를 감량을 했었는데 혹시나 이제 좀 처음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뭔가 통통해서 보통 몸매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눌러서 예전 다이어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거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마다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좀 예전에 비해서 몸이 더 슬림해진 것 같다, 더 탄탄해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좀 통통하신 분들이 살을 빼기 위한 방법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일반 보통 체중에서 좀 더 슬림하게 뭔가 좀 더 마른 체질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많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주 동안 거의 4.5kg 가까이 감량을 했었던 좀 더 슬림한 몸으로 갈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제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저는 패션 뷰티 영상을 찍는 한별이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서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시 만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하는 가장 흔한 실수고 가장 큰 실수가 내가 해야 할 거를 정말 많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해야 할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정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 바른 생활을 하면서 삼시세끼를 정확한 시간에 잘 챙겨 먹고 운동도 꾸준히 1시간 이상 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를 해서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당장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오늘 막 줄넘기 30분 하기 이것보다는 내일부터 밥 먹고 커피 안 마시기 이게 가장 더 중요해요. 왜냐면 커피 한 잔은 줄넘기 30분으로도 못 빼요. 내가 평소처럼 커피를 막 마시는데 줄넘기 30분 한다고 해서 절대 감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을 전부 다 일단은 버려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진짜 뭐 해야지? 뭐도 해야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다 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리고 하지 못할 때 자괴감까지 빠져요. 아, 나는 오늘 다이어트 시작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30분 걷고 막 이거 다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나는 글렀어. 이런 자괴감에 빠져서 다이어트 그 다음날, 다다음날, 다다음날은 이게 더 심해져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뭐뭐 해야지 보다는 앞으로 뭐뭐를 하지 말아야지 라는 거를 먼저 설정을 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거나 혹은 좀 급하게 살을 빼고 싶을 때는 일단 운동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이어트 하려면 당연히 운동해야죠. 언니도 헬스 열심히 하고 막 맨날 운동하고 그랬잖아요. 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평소에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운동의 양보다 반 이상 저는 한 3분의 1 정도만 하거든요. 그 정도로 줄여야 돼요. 그리고 대신에 운동 3분의 2에 집중하는 것만큼 식이요법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내가 먹는 거를 운동으로 다 뺄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나 오늘 떡볶이 먹을 거니까 떡볶이 먹고 있다 운동하면 돼 라고 하지만 운동 러닝머신에서 3시간 달려도 떡볶이 다 못 빼요. 근데 이런 게 하루에 수십 개가 되고 수십 개는 좀 너무했다. 근데 이런 게 하루에 몇 번씩이나 반복이 되면 운동을 막 5시간, 6시간씩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가장 효율적인 건 내가 먹고 빼는 것보다 안 먹고 운동을 좀 덜 하는 게 훨씬 더 감량에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특히나 더 운동을 천천히 조금씩 시작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갑작스럽게 막 줄넘기 뭐 30분씩 하고 막 1시간 이렇게 막 런닝머신 하고 그러면 몸이 에너지를 평소보다 너무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금방 배가 고파지고 에너지가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안 먹을 거야, 안 먹어야지 한다고 해서 참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 다이어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몸은 생존을 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갑작스럽게 에너지를 소비하면 사실 이것 때문에 나 안 죽어, 나 안 죽는 거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 몸과 뇌는 그거에 익숙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무리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에너지가 정말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때 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뭔가 급하게 살을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되게 급하게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데, 내가 본격적으로 감량을 원한다면 운동보다는 식이 조절에 일단 집중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내 몸을 힘들지 않게 내가 적은 음식만 먹어도 괜찮을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돼요. 거기에 뭐 걷기라든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좋지만, 너무 무리하게 필요 이상으로 하게 되면 내 몸이 원하는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그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식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식단은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해요. 뭐 피자 먹으면 안 되고, 치킨 먹으면 안 되고, 밀가루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못하게 되는, 실패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했던 좀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침에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돼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흔히 생각하는 뭐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뭐 오리고기 이런 것들도 있고, 생선도 있고, 뭔가 두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단백질을 많이 먹어주는 게 중요해요. 보통 아침에는 입맛이 없으니까 대충 가볍게 먹거나 혹은 탄수화물 밥 위주로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탄수화물이 포만감이 좀 오래가는 편이기는 하지만 단백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가요. 내가 먹는 칼로리에 비해서 포만감이 훨씬 더 오래가기 때문에 점심이나 저녁에 폭식을 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어요. 요새는 좀 팩으로 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맛도 다양하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아침에 전자레인지 하나씩 돌려줘서 먹어주면은 네, 좋습니다. 뭐 샐러드랑 먹어줘도 좋고, 아니면 밥이랑 먹어줘도 좋고. 그리고 아침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간식이나 뭔가 입이 심심할 때 틈틈이 단백질을 먹어주는 게 중요한데, 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큐브로 되어 있는 닭이 있어요. 좀 닭가슴살인데 이렇게 뭔가 네모나게 되어 있어서 좀 먹기 간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간식 대용으로 뭔가 입이 심심할 때 하나씩 먹어주면은 네, 도움이 됩니다. 포만감도 진짜 오래 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삼시세끼를 다 먹는 게 중요한데, 아침, 점심, 저녁을 거르지 않되 좀 내가 빨리 감량을 하고 싶다면 저녁을 줄이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저녁을 뭔가 닭가슴살만 먹기, 뭔가 샐러드만 먹기, 과일만 먹기 이런 거 한다고 해서 효과는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먹는 거는 일반적으로 내가 평소에 저녁 먹는 거를 먹되 양을 훨씬 더 줄이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내가 만약에 저녁을 평소에 뭐 피자 2조각씩 먹거나 막 순두부찌개 밥 한 공기를 이렇게 다 먹었다면, 갑자기 이거를 그냥 다 엎어버리고 샐러드만 먹을 필요는 없어요. 피자 2조각을 먹었다면 그냥 피자 1조각만 먹거나, 순두부찌개 밥 한 공기를 먹었다면 순두부찌개 반에다가 밥 반 공기를 먹거나,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감량할 수 있어요. 물론 샐러드를 먹으면 피자 1조각 먹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빠지겠지만, 이거는 2주는커녕 진짜 일주일도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저녁에 샐러드만 먹을 순 없어요. 그래서 샐러드를 진짜 먹고 싶다면, 먹을 수 있다면 괜찮지만 꼭 저녁에 샐러드를 먹어야만 감량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저녁에 무언가를 먹는다 보다는 양을 전체적으로 줄인다에 훨씬 더 집중을 하는 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오래오래 하면서 감량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폭식증. 뭔가 밥을 먹기 전에 배가 너무 고프면 정말 다이어트는 다 잊어버리고 막 먹게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내가 배가 고프고 눈앞에 음식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방식은, 밥 먹기 전에 저지방 우유 한 컵을 정말 머그컵에 가득 따라서 한 잔을 계속 마셨어요. 우유를 먹게 되면 포만감이 생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입맛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뭔가 우유 먹고 밥을 먹으면 약간 우유에 밥 말아 먹는 듯한 그런, 약간 그런 비위가 상하는 그런 느낌이 나면서 밥맛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에 저지방 우유 한 잔씩을 꼭 마셨어요. 우유도 칼로리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이 우유 한 컵을 먹음으로써 좀 약간 식욕이 떨어지면서 조절되는 밥 양이 저는 우유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었던 방식이에요. 또 제가 항상 다이어트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식욕은 대체 어떻게 참아요? 배고픈 거는 어떻게 참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배고픔을 참지 않아요. 대신에 배고프기 전에 뭔가를 먹어요. 먹어도 되는 음식들을 많이 준비를 해놓고 그것들을 그냥 번갈아 가면서 계속 먹어요. 대표적인 걸로는 뭐 견과류라든지 아니면 오이라든지 이런 과일도 그냥 종류별로 계속 바꾸면서 먹어요. 뭐 포도 먹었다가 딸기 먹었다가 뭐 바나나 먹었다가 어떨 때는 귤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면 다른 거 사고 떨어지면 다른 거 사고 해서 제가 먹을 수 있는 이 간식을 지겹지 않게 만들어요. 대신에 이거를 뭔가 참다가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배가 고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냥 냉장고로 달려가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참다가 먹으면 이
오이나 견과류, 바나나 이런 걸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나 조금 있으면 배가 고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달려가서 먹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치킨, 피자 이런 다른 걸로 내가 미처 생각이 가기 전에 일단 입에 집어넣어야 돼요. 대신에 생각 안 하고 먹는다고 해서 막 바나나 5송이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바나나 한두 송, 5송이래. 바나나 막 5개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정말 한두 개 정도 과일도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천천히 먹어주면 포만감이 금방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안 먹으면 훨씬 더 빠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냥 먹을 게 입에 덜 들어갈수록 당연히 더 많이 빠지죠. 근데 우리가 먹는 거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갑작스럽게 뭔가 막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먹었던 거를 하루아침에 내가 나 진짜 살 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계속 편안히 해줘야 되고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보다는 나 이거 먹을 수 있어, 저거 먹을 수 있어. 배가 고프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그리고 그게 2주 동안이든 한 달 동안이든 1년 동안이든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치킨이나 피자, 뭐 라면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먹으면 좋아요.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훨씬 더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는 하루, 이틀, 3일, 뭐 일주일, 한 달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평생 안 먹는 건 안 되니까 최소한 내가 감량을 시작하는 2주 동안은 웬만하면 자제하고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왔을 때는 진짜 내 모든 이 자제력을 발휘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유를 한 잔 먼저 먹고 아니면 우유 한 잔에 바나나를 먹고 어떻게 해서든 내 몸에 포만감을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먹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비슷한 답변으로 뭔가 밖에서 외식을 해야 될 때, 불가피하게 어디 모임에 나가거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을 때, 취소할 순 없을 때 이런 경우에도 저는 무조건 우유와 바나나 그 외에 내가 앞으로 먹을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칼로리가 적은 음식들을 최대한 많이 섭취를 하고 난 다음에 약속 장소에 갔어요. 그래서 꼭 내가 무언가 외식을 하거나 다이어트에서 이탈할 만한 그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먼저 포만감을 채워서 내 몸을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운동은 사실 뭐 많이 하면 좋죠. 많이 하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고 다 좋은데 그거는 항상 내가 식이요법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있을 때 얘기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육돼지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운동은 몸의 라인을 좀 예쁘게 만들어주고 몸을 탄탄하게 해주는 용도지 몸이 슬림해지기 위해서는 운동보다는 식이요법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먹을 거를 조절을 못할 때 좀 먹으면서 운동을 진짜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6번을 했었어요. 진짜 완전 운동에 미쳐있을 때? 운동 중독처럼 되어 있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감량은커녕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이렇게 듬직한 몸이 되었어요. 네, 감량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은 감량을 위해 하시는 다이어터 분들에게는 항상 서브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로 운동 줄이기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동으로 시작하기 가장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무겁지 않은 운동을 횟수를 늘려서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막 스쿼트를 막 바벨 스쿼트 무겁게 해가지고 20kg, 50kg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면 차라리 반 이상으로 뚝 줄이고 정말 10kg만 들고 15개 했던 거를 25개 하는 게 훨씬 더 감량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유산소 운동을 해야 지방이 빠지잖아요. 근데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꼭 러닝머신을 하거나 막 뭔가 달리거나 이래야만 유산소는 아니거든요. 유산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산소가 이렇게 원활하게 공급되는 운동, 막 러닝머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숨 쉴 수 있듯이 이런 것들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스쿼트는 유산소일까요? 무산소일까요? 정답은 두 가지 다 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스쿼트를 굉장히 무겁게 해서 이렇게 막 하고 든다면 이건 이제 무산소가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산소를 훅 참으면서 무산소가 되는 건데 이제 만약에 내가 맨몸 스쿼트를 막 30개, 40개, 50개씩을 했어요. 그러면은 맨몸 스쿼트는 막 이렇게 숨을 참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쿼트는 유산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숨을 참을 만큼 힘든 운동은 무산소라 웨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 내가 좀 숨을 쉬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유산소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홈트레이닝은 웨이트도 되고 유산소도 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빼려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벼운 운동을 횟수를 많이 하면 몸의 탄력도 챙기면서 유산소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뭔가 근육을 좀 붙이고 싶거나 체력이 모자라서 운동을 할 때를 빼고, 감량을 목적으로 운동을 할 때는 막 엄청 무겁게 해서 15개 하고 쉬고 15개 하고 쉬는 것보다 그냥 맨몸 스쿼트도 계속 막 50개씩 하고 막 100개씩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몸을 힘들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러닝머신이랑 똑같은 효과가 있으면서 몸의 근육, 그 탄력도 챙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이 여러분들 감량하는데, 슬림하면서 탄탄한 몸을 만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제가 좀 본격적으로 감량을 할 때 하는 여러 가지 팁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거는 제가 뭐 2주일 다이어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를 3주 동안, 뭐 한 달 동안, 2달, 3달 동안 계속 할 수 있으면 그게 꾸준한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식이요법과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는 우리가 정말 꾸준히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루틴을 만들어서 몸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을 빼는 가장 중요한 거는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돼요. 지금 유튜브에 살 빼는 법, 빨리 감량하는 법 이런 거 검색하고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자 먹으면서 이 영상 본다고 해서 나 진짜 살 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봤다면 어쨌든 반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반 나머지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나머지 반을 여러분들이 정말 실천을 해서 움직여서 한다면 제 영상이 유의미한 영상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혹은 길거리에서 정말 예쁜 몸을 가지신 분들, 막 탄탄하고 뭔가 슬림하고 막 복근도 있고 이런 여자분들, 근데 그분들은 정말 타고나서 그렇게 되는 몸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눈물, 땀, 콧물, 침까지 흘려가면서 열심히 운동해서 만든 몸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영상 하나 봤다고 검색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타고난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 몸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서 맨몸 스쿼트 20개라도 하는 거부터 우리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보러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이어트 관련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뭐 하체 비만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이든, 뭐 운동 루틴이든 이런 것들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한테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